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출국길과는 달리 귀국 환영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도영도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 지금 보시면 이 대통령 트럭 내려온 뒤에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차례로 악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요. 네, 악수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쭉 하는데 보면 정 대표가 악수하기 전에 90도 정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김민석 총리는 약 75도로 굽혔고 정청래 대표는 약 90도로 굽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고,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많이 이제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연 그 공항에 마중을 나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이관계를 계속 하려고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은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이 당대표와도 같이 마주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러한 문제들은 좀 잘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화면 보니까 1.5배속 돌린 줄 알았어요. 유튜브 보면 1.5배속 보기 있잖아요. 배속 돌린 것 같은 그러니까 속도로. 저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대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오랫동안 순방을 다녀온 후에 국내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라도 뭐 대화라도 한두 마디 하고 갈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다면 뭐 별일 없으셨죠? 자, 여기까지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 덕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엔 김민석 총리에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김민석 총리에게만 하고 또 정청래 민당 대표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그거 자체가 뉴스가 될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도 긴 대화, 긴 대화라고 해봤자 한 2, 30초면 되는 건데 그냥 수고했습니다라고 지나간 거는 이걸로 인해서 괜히 정치적인 해석을 낳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정청래 민당 대표가 90도로 인사한 거는 인상적이네요. 지금 댓글로 호떡 굽는 곰돌이님은 왜 90도 75도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각도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그만큼 이제 주목되는 한 장면인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보니까. 근데 1.5배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곤하죠. 지하철 비행기 10시간 넘게 타면 피곤하잖아요.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정수민 님도 근데 좀 빨리 지나가긴 했다라고 이제 보셨는데,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것 같아요. 후다닥 지나가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유럽 순방 성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그 대통령 지지도, 국정수행 지지도 한번 보면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에서 15일 무선 ARS로 진행한 조사인데요. 47.7%, 2.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49%로 이 해당 기간 조사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선 것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후폭풍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간 내분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누구 탓이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백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여진이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 관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뭐 별도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총괄적인 문제에 대한 총책임은 결국 여당과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전 그건 정당하다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라든가 지금 이 합동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미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이 내부에서 서로 이제 공방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집권 여당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국정 동력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인데 그 자체를 지금 유지하지 못하면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그 동력을 삼아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위기가 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공방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1년 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록했었던 75%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뭐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더군다나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위기라고 삼아야 할 부분은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를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조사에서는 또 과반 아래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어쨌든 그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이런 그 분노가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정 전반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여론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것도 한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당청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일부 뭐 민주당의 진성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의 그 평가에 대해서 이지은 전 대변인이 얘기했다가 한번 설화를 겪기도 했는데 왜 당무에 막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바람직한 방향 아닌데 이런 식으로 실망해서 나간 사람은 혹시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청와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 친석파 알 수 없는 악의적인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나는 당원파고 개혁파다.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친명이 아니라 친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나죠. 네.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다 코끼리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뭐 친명계 혹은 뭐 친석계 뭐 지금 이렇게 나눌 만큼 언론에서는 제가 볼 땐 그냥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선호하는 후보들의 경우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일정 부분. 지지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본인이 왜 지지하는지 어떻게 지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뭐 글도 쓸 테고 말도 할 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벌어질 텐데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모두가 친명계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고들이 돼야 되는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지지력을 약화시킨다든가 혹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서 흔들리게 보인다든가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측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들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건 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개파로 이걸 존재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파가 아니라 실제 선호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던지느냐, 어떤 방향, 노선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언론에서는 친명이라는 표현, 친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친석이란 표현이 입에 딱 붙지는 않아요. 제가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어느 언론에서 친석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어디 방송 같이 출연했는데 거기서 물었잖아요. 저한테도. 친석계입니까? 친석계라고 물어보지 않았죠. 친명계라고 물어봤겠지. 아니, 친석계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친석이라는 이름은 제가 한 번도 입에 냈던 거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합니까? 뭐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전 친석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 어디서 친석파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진짜 여러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이게 친명과 친청의 대결로 가면 본인이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친명 친석이라고 나눌 수가 없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친석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서 그냥 김민석과 정청래의 대결로 이번 당대표 선거를 치러보겠다라는 뜻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친석이라는 표현 저도 진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정청래 민당 대표는 어쨌든 이 친명계가 이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지금 자기도 뭐 친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명과는 각을 지어서 각을 세워서는 이번 선거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표현을 왜 썼는지조차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방선거 전에는 정청래 민당 대표와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51대 49 정도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호떡 굽는 곰돌이님이 당원파가 아니라 국민들파라고 하면 안 되냐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실제 임미애 의원도 국민파라고 얘기하면 모를까 당원파라고 얘기하는 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지적도 했고. 그렇죠. 네. 이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정 대표가 나의 출마가 당원에 달려 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다. 당이 더 이상 혼란한 상황으로 가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우려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게 다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생각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숭고하고 순수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대통령의 시간은 5,200만 분의 시간을 본인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그릇론을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일 때와 달라야 된다. 야당이야. 된다. 그렇죠. 야당이야 뭐 이게 당원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왜냐하면 야당은 어쨌든 당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돼요. 근데 여당의 경우도 당연히 분열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게 당원파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국민과 민심이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원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고립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민심의 바다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국민 전체를 품는 이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역시도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끊임없이 당원 중심, 당원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우리를 소외시키지?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법 자체가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영진 의원의 말씀은 집권 초기에 1년 차 때는 뭐 강력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선명성을 가진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그럼 2년 차는 지금 대통령께서 그릇론 얘기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민들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대화할 수 있고 악수하고 밥 먹고 술 먹고 MT도 가고 그러면서 이 일을 좀 해결하고 입법도 좀 빵빵하게 뒷받침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년 차의 어떤 대표의 캐릭터 이거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귀국 후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거취를.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전에 귀국했으니까 바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의 독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그 바쁜 기간 동안에 1600자의 분량의 글을 쓰면서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엄청나게 장황설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당은 신념의 언어를 써도 되지만 여당은 통합의 언어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파가 아니라 그냥 당원파라고 얘기한 건 여전히 신념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민주당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당심이 70%고 민심이 30%잖아요. 그리고 당심도 또 1인 1표제가 됐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데 뭐 좋고 나쁜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